장옥진 교수님,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교수님은 뇌 발달과 청소년 마약 중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3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부산 백병원에 오시기 전에 국립 창녕에 있는 푸곡병원의 의무부장과 약물중독센터장님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 완전히 정착하셨기 때문에 부산 청소년들의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옥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옥진입니다. 오늘 저한테 시간을 25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더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한테 이렇게 마약류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부탁을 할 때 오시는 분들도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로폰이 어떻다 먹으면 별이 빛난다더라, 아니면 클럽 어디서 구한다더라, 얼마에 구한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에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은 특히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약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말 잘 안 하거든요. 시적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안 하고, 또 최근에는 다들 접하시겠지만, 이렇게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만은, 그럼 3년 전에는 우리나라, 이철우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마약이 없을까요? 예,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럼 10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은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만인 거는, 이거를 당장 내일 다 너네들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내일 대책을 마련해. 그것 자체가 저는 중독과 관련된 아니면 마약류와 관련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 오늘 주제 재상의 때는 청소년의 내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왜 마약류가 잘 빠져들게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을 마약류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25분까지 거의 3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예. 예. 신경이라고 하는 건, 뇌는 신경의 어떤 다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경을 하나를 놓고 보면, 예, 이게 올챙이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핵이 있고요. 핵에서 어떤 신호 전달을 받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꼬리 쪽에 보이는 이쪽으로 쫙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신경으로 신호를 또 전달을 합니다. 이게 쭉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움직인다, 우리 생각은 안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계의 신호가 신경 다발에 타고 쭉쭉 전달되고 있는,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이 하나의 동작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외부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그 역할에 담당하는 신경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키 정도 블랙 이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유재석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 자극을 내가 인식하는 내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그거를 담당하는, 그래서 유재석을 보면 우리가 관련된 다양한 신경 반응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다음 신경과 지금의 신경의 의사소통하는 체계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신경에
근데 이 신경이 몇 개가 되냐면 뇌에는 기본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신경 다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그 신경 다발을 옆에 있는 신경 다발과 100만 개 이상의 연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상세적으로 곱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100조 개 이상의 신경이 존재를 하고요. 이 신경 사이에 신호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그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모든 머릿속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하는 게 신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뇌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되는 뇌인데 실은 크게 보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뇌는 감정의 뇌입니다. 하고 싶어, 충동, 욕구, 호기심, 뭐 하고 싶어라고 하는 충동을 만드는 뇌고요. 그 위에 운동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은 욕구가 생겨서 바로 운동중추로 행동을 하게 되면 뭐 하고 싶어 동물적인 반사적인 행동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특히 인간들은 성장하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판단하는 데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미루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 판단하는 데는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내 충동을 다스린 내가 사람답게 하기 위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인 것이죠. 예,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바로 행동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감정에 대해서 어떤 충동이 생기면 판단하는 데에서 이것을 한번 걸읍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정의 뇌로 신호를 전달을 해서 운동중추로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은 훨씬 더 정갈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은 판단하는 데는 진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후에 생긴 그런 구조물이고요. 그리고 충동을 멈추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실은 100년 전에 어떤 그동안은 능력이나 지금과 많이 차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그 사이에 100년 동안 그 자동차 과학이 발전한 거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조 개의 신경다발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진화에 굉장히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을 잘했을 경우에 칭찬을 받고 성인이 되고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체계가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체계는 그렇게 뻔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독과 관련된 뇌 중추는 감정의 뇌에서 시작을 해서요. 판단하는 뇌 초입에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 시스템의 어떤 제어들 덜 받고요. 그리고 중독의 물질에 노출될수록 판단하는 뇌의 손상들이 가속화됩니다. 안 그래도 진화적으로 브레이크가 약한데 그 중독을 일으키는 머리는 그 판단하는 뇌의 초입에 머무르고 있고요. 중독 물질에 노출될수록 브레이크는 더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중독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게 검은 부분은 빈곳입니다. 빈곳. 이거는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건데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 가서 MRI 찍었는데 이거 뭐야? MRI 뇌가 없는 거예요. MRI에.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두개골 밑에 있는 신경계들이 그 역할들을 다 대신하고 있어서 그 사람은 생존이나 생활에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가 우연찮게
발생한 발견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의 어떤 형태들보다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튼 어떤 형태로도 뇌가 그 복잡한 구조들을 잘 한다라고 하면 인간은 잘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중독과 관련된 형태들은 브레이크가 약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건강한 뇌는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건강한 뇌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두루두루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효율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건강한 의사결정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의사결정은 또 유연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맞는 것이 내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그 시시각각의 어떤 정보들을 모아서 잘 제어를 해서 좋은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는 것이 실은 건강한 의사결정이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뇌에서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런 건강한 의사결정에서 특정한 자극에서만 반응을 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지속을 하는 것이 실은 중독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죠. 청소년의 뇌는요, 우리 이 대단한 신경계가 처음에는 개수를 막 증가시킵니다. 개수를 막 증가시키고, 요게 한 청소년 초기까지는 만 14세니까 16세 정도까지는 신경세포가 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활동하는 건강한 단어들만 남기고 그 격가지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볼륨이 많이 늘려나야 되는데 볼륨이 없으면 나중에는 내가 써야 되는 자원이 없겠죠. 그리고 가지치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가지치기가 잘 되면 말 그대로 일의 효율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한 뇌의 효율성은 죽을 때까지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나는 25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해야 돼. 젊고 나이 드니까 공부가 안 돼. 실제로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난다고 하고 존버가 되는 가정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뇌는 실은 볼륨은 많이 증가되어 있고요. 가지치기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이제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는 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뇌가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브레이크를 하는 뇌가 실은 15세 이상, 20세부터 이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특징들이 생기는 거죠. 청소년들은 볼륨은 많이 커져 있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뇌, 감정의 뇌에 호기심이 훨씬 많은 친구들이고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데 브레이크는 약하고, 그리고 가르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일을 정교하게 잘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뇌의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친구들이 굴러가는 낙엽에도 웃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죠? 그 당시에, 그죠? 낙엽이 굴러가는데 얼마나 재밌게, 그 자극적인 그런 자극이 되게 많이 반응을 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호기심도 많고요,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요, 무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말끔히 처리도 못하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딥서도 못합니다. 그런 이 시기에 있는 게 청소년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어렵사리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어른들 되게 많이 뭐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위 뒤에 앞장 끼우고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저걸 왜 했을까? 근데 그때 그게 되게 자극적이었던 게 너무 재밌었고, 그 시기가, 얘네들이, 그런 청소년들은 그런 시기에 있는 시기다. 그래서 요런 자기만 독창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어떤 재미들, 놀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보면 한 번씩 애들 노는 거 보면 쟤네들 도대체 뭐 하노 싶잖아요. 노는 건 아니고 이거 하는데 자기들끼리 깨깨깨를 하는데 쟤네들 뭐 하노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이런 특징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고민했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러노? 예, 이게 계속 나온다고. 1979년에도 야 우리나라 애들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청소년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때 중독 물질에 노출이 되면 실은 상당히 많이 가겠죠.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들은 최근의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예. 도박 5년, 10년 전에 한참 날렸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전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없이 마약류가 더 문제다. 예,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중독의 문제는 걔네들이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애를 가지고 있고 자극적이니까. 예, 근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문제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청소년기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파민 물질이 막 확보하면요 세포가 훨씬 더 많이 커지고요. 그리고 원하는 물질에 곧에 잘 갖다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극적인 것들 아니면 쟤네들끼리 막 노는 것들 많이 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철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장해가지고요 어른이 된다고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20년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차이 될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재밌고 활발하고 호기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실은 얘네들한테 그 건강한 어른들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자극이고요. 한 가지 더는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전두엽이 성장을 해서 건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훨씬 더 건강한 어른이 될 거라면 이때 훨씬 더 긍정적인 도파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독물질에 대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들이 있는데 실은 중독과 관련된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보인자들을 보면 얘네들이 더 과하지 않게 브레이크만 조금, 야 이건 넘지 마, 요 안에서 너네들 마음대로 해, 얘네들이 성장이 잘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교육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년들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나라만큼 시험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 노출이 돼가지고 한 번도 얘네들은 긍정적인 도파민, 말 그대로 긍정적인 도파민의 경험, 내 스스로 채취한 영위한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실은 중독 예방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중독 예방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한 70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미리 맞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 보상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한테 갇힐 수 있는 보상물. 내 머릿속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도파민. 그게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구차한 것들인데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잘 어울리고 잘 놀고 도움 말해주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열심히 뛰어놀고 그런 것들로 내 머릿속을 내 자연 보조적인 도파민을 잘 성취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실은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중독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도파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들은 조금 다 뺐습니다. 25분까지 24분 46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뇌는 취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놔둘수록 걔네들은 실은 잘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도파민을 제공해주는 고민들을 하면 할수록 이 친구들은 중독물질에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당시에 어떤 중독된 물질들에 노출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성숙하고
중독물질에 노출되면 될수록 브레이크가 더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 노출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상들 생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다행스러운 거는 애들은 뇌는 계속 발달하는 뇌니까 또 얘네들이 보면 회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개중에서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게 청소년들의 어떤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짧지만 청소년들의 중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옥진 우리 박사님 열정적인 강의인데 혹시 이제 질문사항이나 강의가 조금 필요하면은 오후에 총평전에 우리 질의 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우리 한병찬 교수님하고 어제 홍승민 교수님 두 분이 이제 발표자가 남았는데 2부 사이에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교육청의 우리 김순미 장사님의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그 전에 아마 교육감님이 지금 도착을 하셔서 교육감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김수민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앞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신정철 위원님과 함께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하신 이유는 오늘 119 소방 아이들 아동 노래 대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셔서 진행을 보고 오시느라 저희 행사에 일부에 참여하게 되신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 박상규 교수님의 마음챙김이 뭔가를 저는 사실 주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챙길까 했는데 저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을 잘 챙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장옥진 교수님 내용으로 보았는데요. 정말 의사의 입장에서 또 중독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오셨고요. 교육감님 인사 말씀을 2부의 시작으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학부모님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앞에 버튼 예. 이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잘 없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마약 퇴치 운동이 너무 정말 퇴치하니까 이 마이크까지 퇴치가. 특히 마약 퇴치 운동본부장에 계신 우리 우리 부산시 약사회 회장을 계시는 우리 최창우 우리 운동본부장님,
있는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시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마약 퇴치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2022년도에 저희들이 마약 퇴치 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던 게 올해는 무려 1억 한 6천여만 원에서 한 70배, 80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신정철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또 우리 이소라 우리 부산시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오고 또 우리 이 고모님들 전부 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 퇴치는 단순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최창욱 그 본부장님과 저는 한 8개월 됐나요? 저희들 MOU 체결이 8개월 전에 MOU 체결을 했고 또 지난 한 달포 전부터는 또 부산시 요소에 이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시민 캠페인도 벌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아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걸 가야 합니다. 마약 퇴치는 한 부모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약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여러분들 송정중학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한 60여 명 학생들이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한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우리 대안학교, 중학교로 공립으로서 이걸 치유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가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제가 이제 오늘 취임 1주년 기념 취임식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립 대안학교, 고등학교를 우리가 반드시 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 있는 이런 약물 중독, 특히 학교 밖의 청소년들까지 이 교육청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체제에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청소년 이 마약, 오남용 이런 문제일까지 우리가 다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비단 여러분들 마약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주도 해당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담배도 여기에 흡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까지 이렇게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그야말로 보호하는 것은 너네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공유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우리 부산마약 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틀림없이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신정철 위원장님과 특히 또 우리 이소라, 우리 신동강 국장님까지 또 우리 고모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뒤에도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희석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사실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분들께서 다들 앉으셔서 조금 강의를 들으셨다면 2부 시작은 조금 더 즐겁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예술대학교 한명상 교수님을 모시고 2부의 첫 순서를 할 텐데요.
한병찬 교수님은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8년간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마 즐거움과 함께 마약 퇴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병찬 교수님, 다음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자, 요건 조명을 켜줘도 됩니다. 저는 그 앞에 이거 없거든요. 예. 조명이 딱 됐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직업의식이 결국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찬입니다. 네. 저는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영상 이런 거 전혀 없고, 저보고 사무 상임 이사님께서 자료 같은 거 좀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자료를 주냐고 했습니다. 저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서류상으로 제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왼쪽 눈이 빗줄이 좀 터졌어요. 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떻게 됐는지 마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퇴치운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것도 하나의 마약입니다. 예, 웃음을 잃고 있어요. 예, 우리가 좀 건강하고 우리가 좀 유연해야지 앞으로 퇴치운동에 우리가 좀 이렇게 크고 작고 자꾸 이렇게 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묵직하게 있으면 강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교수님 지금 저기 신부님이 나오실 건데 저분 어디 계세요? 신부님 어디 계세요? 홍신부님이 홍신부님은 지금 이분들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어요 지금. 자, 저는 홍보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번 프리덤 주세요. 저는 마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조금 톤을 올릴게요.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마약 퇴치운동 부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홍보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받았느냐, 대충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에요. 레크리에이션을 제일 먼저 시작한 1세대입니다. 레크리에이션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재창조한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나 연수원이나 캠프장이나 학교나 모든 이런 모든 단체, 호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요 재미난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지도하고 싱글롱 앤 댄스롱 재밌게 노래하고 게임하고 명랑 오락회를 진행해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팀워크를 조성하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제가 1세대입니다. 1세대가 부산에서 나왔다는 거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앞에 장사님들은 전부 그 분야에 다 각 박사 받았지만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밥을 잘 삽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시키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해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제 자랑거리는 대한민국의 주부 노래교실 1호입니다. 제가 주부 노래교실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그러신 분들도 솔직히 제 후배입니다. 제가 1호 강사입니다. 지금은 저 예술대학에서 있고요. 라디오도 제가 오래 진행했고 지금은 아이넷TV라는 성인가요 콘서트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깜찍한 청소년들의 끔찍한 마약이요. 참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기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절에 가시면 여러분 저기 뭡니까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사 있습니까 또? 원효대사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있는 대사가요 신진대사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이 신진대사의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불행을 끼치고 있어요. 신진대사가 끊겨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서산대사, 원효대사, 사명대사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제가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졸업하는 동안에 벌써 한 17분 남았네요. 오늘 오자마자 내려갈 거 없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저는 말을 평생 한 30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분이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무슨 사람입니다. 말해서 사람이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 꼭 귀에 좀 가슴에 좀 새겨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이번에 크게 생각했습니다. 화두로. 모든 병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모든 사건은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병들은요, 음식입니다. 음식. 입을 다 들어오죠. 흰설탕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뭘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마지막에 마약이죠, 여러분. 예,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음에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여야 한 것 없이 계속 싸웁니다. 예, 많은 사람 전부 말입니다. 말. 모든 것이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오고 모든 사건은 싸움은 입을 통해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요 여러분께 이렇게 마약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홍보대사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중독을 시키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중독. 어떤 중독이냐? 웃음 중독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안 웃는 사람에게 자꾸 웃음을 만들어냈어요. 네, 저는 그 일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마약 때문에 형을 10년을 받았습니다. 남자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10년을 꽉 살고 매일 아침 10시에 출소합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소방관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희한한 죄수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앞에 소장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지금 죄수가 매일 아침 10시에 나가는데요, 한 번도 가족들이 면회를 안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애가 3명이나 있고 부인도 있습니다. 동생도 있고요. 근데 한 번도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왔대요, 면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소장이 불러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가 소장하는데 좀 참고해야 될까 싶어서 부릅니다. 내일 이렇게 10시에 나가신다면서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갱생하셔가지고 다시 얘기 안 들으셔야죠. 저는 이번에 처음 온 소장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10년 동안에 가족이 분명히 여기 있는 걸 알겠는데 한도 면회를 안 와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소장님 귀 좀 빌립시다. 예. 저희 가족들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좀 사람이 유연해지자겠지. 자, 박수 한번 쳐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매일 친구하고 잘 지내다가 친구가 가버렸어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집 앞에 늘 8시에 퇴근하는데 집 앞에 자그마한 선술집이 있어요. 선술집에 아줌마가 이제 아저씨하고 둘이서 경영을 하는데 뭐 조그마한 음식도 챙겨주고 돈을 얼마나 한 10,000원이면 소주 한 병하고 이렇게 음식하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소주를 한 잔, 자기 거 한 잔. 단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오는데도 또 여기도 한 잔을 앞에 둡니다. 자기 헐짱 먹고 여기도 헐짱 먹고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손님 어떻게 한 병을 두고 그냥 드시면 되지, 이렇게 한 잔 여기 두고도 뭐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한 잔 하나 비워놓고 해놓고 또 한 잔 먹고 저거 한 잔 먹고 왜 그러세요? 하니까 참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시는 술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자는 내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술을 주는 겁니다 하고 이 술 먹고 저 술 먹고 그걸 1년 하루도 안 빠지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1년 365일 그 다음날 해가 바뀌었습니다. 태어났는데 한 잔만 탁 시키더랍니다. 아 저기 한 잔만 씨는 안 먹고 저기 탁 먹더랍니다. 아니 왜 손님은 안 드시고 왜 그쪽 잔입니까 하니까 그쪽 잔은 훌쩍 묻더랍니다.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얼마입니까? 돈을 주더랍니다. 아니 왜 저쪽은 따로 주시는데 손님 거는 왜 안 시켰어요?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올해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요 대목에서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 웃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웃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귀가 먹었다는 거죠.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둘째, 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웃지 않는다.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거 백병 교수님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못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두 가지는요 괜찮아요. 왜? 귀 안 들린다 그러면 보건 복천기 350만 원짜리 끼우면 됩니다. 안 되면 써가지고 주도 되고요. 그럼 나 인지하죠. 자, 그 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일이 이해가 되게끔 이게 다 가르쳐주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또 성질이 들고 겁니다. 내가 왜 웃었지? 내가 왜 웃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고질병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웃음이 있는 유연한 자세로 제 마지막 지금부터 해야 할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게요. 나머지는 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어떻고 뭐 치료 상담이 어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신부님은 또 나오셔가지고 뭐 상담에 대한 이야기, 뭐 사회복지 이야기를 쭉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여러분 말을 해드리고 싶은가?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참 빠릅니다. 제가 강의를 얼마 줄 건가 물어보니까 묻지 마라. 그냥 알아서 주겠대. 네, 저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업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자, 근데 백병원 우리 선생님도 진짜 오늘 어떻게 병원 피우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야, 얼마나 정신이 이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굉장히 바쁘실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 강사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자, 오늘 이 말을 제가 하고 내려갈게요. 예. 너무 싱겁하다 소리 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제가 사실 오늘 이유는 앞에 두 강사님이 아주 진지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요거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마약은요, 마약이 아닙니다. 맞죠? 마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은 두 가지가 있죠. 아주 안 좋은 약이 있고 몸이 좋은 약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약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잘 듣는다고 합니다. 참 잘 듣는다. 약 참 잘 듣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마약은 잘 듣는다는 게 좋고요. 마약은요, 잘 듣습니다. 악마의 소리를 잘 듣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약과 마약을 구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한순간에 갑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마약을 퇴치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예. 자, 이번에 이제 제가 드리는 딱 한 큐로 끝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있는 거 서술이고요. 지금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간절하면 통한다. 자, 제가 조금 뭐라 했죠? 간절하면 통한다. 그렇습니다. 물은 영어로 뭐죠? 물. 나는 원어인 줄 알았어. 식당에 가니까 전부 셀프래. 물은 셀프래. 물은 집에 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물도 셀프. 행복은 영어로 뭐죠? 행복? 해피? 아닙니다. 셀프입니다. 행복도 셀프예요. 물도 셀프. 행복은 갖다 주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은 보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마약이 그 말이죠.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 부산이 이 마약의 이상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 사실 이 자리에요. 한동훈 장관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검찰총장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음에는 꼭 한번 초대하세요. 예, 한번 꼭 가세요. 공문 보내가지고 안 보내면, 만약 안 온다면 내비 이야기하세요. 동생이거든. 한동훈이가 내가 한 명 찾으니까 동생이니까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오셔야 돼요. 그분들. 와가지고 부산이요. 이게 진짜 항구 도시가 아니고 마약이 끌고 도르는 도시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마약을 퇴치하는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러느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60대 아저씨 둘이가 술이 취했어. 때는 오후 2시야. 햇빛이 쨍쨍 내리죠. 오후 2시에. 한 아저씨입니다. 술이 취해. 야, 나 친구야. 달 봐라, 달. 와, 달이 억수로 밝다. 와, 이 친구입니다. 똑같이 술 먹었어. 야, 이 민들린 해지 자식아. 술 똑바로 치면지. 이 해지 자식아. 야, 임마, 민거야, 뭐, 달이 내 자식아. 해가 자식아. 달이 나 자식아. 하니까 80 중반 된 할머니가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어이, 저 뭐지? 어이, 우리 진짜 저 달입니까? 저기, 해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동네 안 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약, 내가 안 하고 우리 가족 안 하면 끝난다. 남이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죠. 어느 동네 누가 하든가. 방치하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방광. 이게 가장 마약이 무서운. 요가 공감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홍보대사 오세요. 그렇죠?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절실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간절해야 됩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딱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제가 상임이사님 시간 되면 빨리 좀 건드려주세요. 저 종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저게. 제 눈이 좀 있어요. 제가 시력은 안 좋은데 시야는 좋아요. 사람은 잘 보이는데 저 숫자는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제분이 빨리 요리해서 아니, 요하지 마세요. 요하면 인생이 끝났단 말이니까. 네, 요리 하세요. 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간절함. 네, 그 전에 또 사설 들어갑니다. 서울에요. 청담도 쪽에 굉장히 큰 한우집이 있습니다. 지분이 한 50년 됩니다. 한우집이. 청와대하고는 멉니다. 거리가. 이거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10시 돼서 50명 직원들을 다 세워놓고 총 영업부장이 오더니 오늘은 특별히 좀 많이 웃으세요. 좀 친절하셔야 됩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주인급 되는 아줌마가 아니 집에 있는 오늘 누구 좀 높은 사람 오십니까? 정치인이 아닌데요. 아니 오늘 가면 뭐 어디 삼성의 회장이 오십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오늘 뭐 까다로운 분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아 근데 왜 오늘은 특별히 많이 웃고 신경 쓰라고 그럽니까? 하니까 오늘은요 고기 질이 좀 안 좋은 날입니다. 고기가 들어올 때 좀 안 좋은 고기 오늘만 들어왔대요. 좀 봐달라요. 본사에서 조금 급수가 떨어진다고. 그 왜 우리가 친절했냐? 친절하면요 웬만큼 질긴 고기도 부드럽게 뺏기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한 번도 대답 안 하고 박수 안 치신 분 그분만 쳐보세요. 박수 지금 내가 보니까 12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박수 다시 한번 쳐보세요. 좀 쳐보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낀 순간부터요 눈이 썩이 나 있어요. 얼굴 반이 가리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뭐라 하겠네 이럽니다. 이걸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눈을 웃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웃으면서 박수. 제가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가 들어온 뒤로부터요 한국에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에는요 믹스 커피 먹었습니다. 500원 탁 넣으면 탁 하면서 그냥 자판기에서 쭉 떨어지면서 쉬딱 하죠. 500원짜리 믹스 잔뜩 들어가요. 불이만 잔뜩 들어가요. 참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메리카노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씁쓸한 게
그 뒤로부터요,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미스커피를 안 먹습니다. 저는 한 오랫동안에 아메리카노가 들어오면서 뜨거운 것만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제 삶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저는 뜨거운 거 먹습니다. 자, 한 번은요, 실제 이제 다 끝나가네, 이제 이야기가 다 조금 더 끝납니다. 저는 혼자서 커피숍 찾아갑니다. 네, 가서 이제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30몇 점. 아무도 없어, 커피숍. 그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커피숍이에요. 탁 하니까 모자를 썼는 사람인데요. 주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 같기도 한데 알아볼 수가 없어. 통통한 키가 작은 사람인데 딱 나도 큰 키도 아닌데 이 보니까 이게 늘 묻혀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모자를 썼는데 머리가 상당히 커요. 그 모자가요. 그 위에 살짝 얹어진 상태야. 인물은 참 불쌍한 얼굴이 돼요. 여자로 살기에는 좀 불행한 얼굴이에요, 사실. 남자가 볼 때는. 그러나 눈빛은 좋았습니다. 이분이 착 봤더니 어서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요, 탁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얼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빼면서 커피 달라니까 한 소리가 난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해드릴까요? 표정 다시 한번 봅니다. 목을 빼면서 그 얼굴에 손님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커피 해드릴까요? 하는데 제가요, 아니요, 뜨거운 거 이 말 못하겠대요.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시원한데 아니 그렇게 인상 서비스 얘기하는데 고기를 내면서요, 굉장히 진술했습니다. 그 표정이 시원한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때 내가 예,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시원한 냉커피는 처음입니다. 제 인생에. 예, 카드 탕 건더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 앉았어요. 야, 안 되겠다. 주면 살짝 일어나서 살짝 가서 밑에 싹 버리고 먹은 것 챙겨가지고 갖다 반납하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도저히 그 사람이 미안하더라고요. 탁 들고 왔어요. 오자마자 얼음 숭숭 넣어서요. 이게 이제 아메리카노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한 번도 못 찍었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커피는 뜨거워야 됩니다. 예? 들고 한 잔 쭉 먹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한 잔 짜마신 잔 시원한데 그 시원함 사이에도 커피 향기가 돌고 있어요. 한 잔, 두 잔, 석 잔, 짠, 짜잔 하고 마시는데 제가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냉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방이 간절하게 나에게 서빙하고 간절하게 다가오면 그 감성에 내가 녹고 내가 오랜 고정관념도 깨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방식을요,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풍경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우리의 이 고정관념, 내와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이 걸리지 않으면 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 해가 저 하늘에 있는 저기 달입니까 해입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이 동네 안 삽니다. 자, 참 쇼킹하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 또 앞에 이야기했죠. 10년 동안에 교도소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왔다 이거예요. 면리자다. 왜? 다 돌아왔다 이거예요. 식구들이. 그만큼 마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커피데이 이야기. 왜 이걸 커피하고 마약을 비교했냐면 커피도 중독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도요, 상대가 제일 싫어할 때는요, 그게 다 마음이 움직이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약에 중독 걸려있는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사회의 회생과 사회의 격리와 사회의 회복이 필요한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말 내 식구가 아니더라도요, 잘 신에게 다가가는 거. 시원한 커피일까?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예. 저도 평생 10년 훨 넘게요, 뜨거운 커피만 마신 사람이 요즘에는 상당히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먹습니다. 예. 자, 요렇게 제가 바뀐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전시라면 통한다는 거. 예. 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예. 순간순간 해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홍보대사 한병창이었습니다. 마약이 없는 사회, 우리 아웃시킵시다. 예. 마약은 그냥 마약이 아니고, 마약이 아니고, 마약입니다. 예. 마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